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뉴욕 닉스와 보스턴 셀틱스 아침 8시에 열렸던 경기 제가 중계를 하고 왔는데요. 이 경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얼마나 48분짜리 NBA 경기에서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중요한지를 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또 빨간 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슨 테이텀의 부상 공백을 잘 메운 보스턴. 이번에 넉넉한 리드를 잘 지키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1쿼터는 뉴욕이 32대 3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보스턴의 외곽이 폭발했고 데릭 화이트가 1쿼터에만 3점 4방을 터뜨렸는데 앞서간 쪽은 뉴욕이었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이 게임은 오늘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쿼터 들어서 보스턴이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면서 59대 59로 양팀의 전반은 마무리가 됐었고요. 자, 하지만 후반 들어서 보스턴의 팀 디펜스가 급격하게 살아났습니다. 뉴욕의 후반 득점을 단 43점으로 묶으면서 기사회생했고요. 덕분에 보스턴은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3쿼터의 승부가 갈렸죠. 네, 보스턴이 32대 17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훌륭한 공격력으로 대변되는 뉴욕의 장점을 완전히 잘 봉쇄했죠. 거의 더블 스코어였고요. 4쿼터에 보스턴이 36대 26으로 또 한 번 앞서면서 결국 드디어 가비지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TD 가든을 빛낸 코톰보가 있었죠. 네, 바로 루크 코넷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까지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5차전 잊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루크 코넷의 플레이오프 기록, 오늘 경기 전까지의 9경기에서는 14.9분 3.9득점, 3.2리바운드, 0.6실, 0.6 블락샷, 필드골은 좋았습니다만 전형적인 그냥 벤치 멤버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26분 뛰면서 10득점, 9리바운드, 그리고 1어시스트, 1스틸에 무려 7 블락샷, 필드골 100%, 거의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7개의 블락샷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역대 최다 2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벤치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기록이고요. 이 기록은 보스턴의 프랜차이즈 2위입니다. 전체 2위가 아니라 1위가 바로 로버트 윌리엄 3세. 지금 포틀랜드 뛰고 있는 바로 그 선수고, 그리고 공동 2위가 루커넷, 그리고 캔들 퍼킨스, 그리고 1980년대 뛰었던 로버트 페리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이 아닐 수가 없겠죠. 구단 역대 2위니까. 자,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 한 쿼터의 5개의 블락샷은 역대 4명만 기록한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코넷이 3쿼터에만 블락샷이 5개였는데 벤치 출전에서는 단일 경기 최다 블록이고요. 플레이오프 한 쿼터에 5개 이상의 블락과 한 쿼터에 5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동시에 기록한 선수가 루크 코넷 이전까지 딱 4명밖에 없었습니다. 하킴 올라주안 1998년 이미 노세아가 진행이 됐을 때인데 이때 유타를 상대로 1라운드에서 기록을 했었고요. 드와이트 하워드가 2010년 샬럿 호네츠를 상대로 이때는 밥캐치였죠. 1라운드에서 한 쿼터에 5개 이상의 블락과 5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 이바카 2011년 덴버를 상대로 OKC 시절에 한 쿼터에 5개의 블락과 리바운드를 기록한 적이 있고 5개. 자벨 맥기가 또 공교롭게도 2012년 덴버 소속이었는데 이때 레이커스를 맞아서 이런 기록을 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매년 기록이 나오다가 13년 동안은 맥이 끊겼어요. 네, 그런데 루크 코넷이 오늘 한 쿼터에 5개 블락과 5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5번째 선수가 됐는데 더 놀라운 점은 엄청나죠. 루크 코넷만 벤치 출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넷의 이 기록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보스턴은 1옵션인 제이슨 테이텀 없이 승리를 많이 따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이슨 테이텀 무용론이 아니라 테이텀에게 휴식을 줬을 때, 또 테이텀이 잠깐 빠졌을 때 보스턴은 항상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또 다른 원동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젤런 브라운이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데릭 화이트나 드루 할러데이, 알 호포드 등등 주전들이 번갈아 빠졌을 때 가장 승률이 높은 팀이 누구였냐? 바로 보스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런 활약들이 빛났었고요. 테이텀의 공백을 전체적으로 다 잘 메웠는데 그 중에서도 데릭 화이트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죠. 원래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40분 뛰면서 34득점, 3점 슛 무려 7개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2024년 파이널 MVP에 빛나는 그런 아주 훌륭한 2옵션인데 오늘은 26득점에 어시스트가 무려 12개였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8개, 거의 뭐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이었는데 야투 성공률도 53%, 그리고 3점도 8개 중에 5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드루 할러데이, 전반까지 야투가 없었는데 후반에만 야투를 집어넣었습니다. 몰아넣으면서 14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 3점 2개를 집어넣었고요. 벤치에서는 페이튼 프리차드, 야투 성공률은 떨어졌지만 3점을 무려 14개나 시도했습니다. 14개 시도하는 것도 능력인데 17득점에 5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가비지 게임이 흐르고 있는데 탐 티보더 감독은 주전들을 뺄 생각이 없었고요. 결국 젤런 브런슨의 아버지인 릭 브런슨이 직접 일어나서 탐 티보더 감독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주전들을 뺐을 정도로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전 3인과 그리고 벤치 멤버인 마일스 맥브라이드만이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이스인 젤런 브런슨과 카렌 서니 타운스가 오늘 경기 내내 파울 트러블에 걸렸어요. 젤런 브런슨은 결국 4쿼터 초반에 6반칙 퇴장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렌 서니 타운스는 전반에 이미 파울 트러블, 전부 다 멍청한 파울만 기록을 하면서 오늘 30분도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카렌 서니 타운스는 플레이오프 11경기에서 무려 반칙이 49개입니다. 평균 4개를 훌쩍 넘기는 거죠. 4.5개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반칙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자, 오늘 타운스 29분 뛰면서 19득점 8리바운드지만 마지막에 기록 세탁 잘 됐습니다. 거의 오늘은 19점이 아니라 9점 같은 그런 존재감이었고, 브런슨도 22득점을 올렸지만 평소에 비해서는 훨씬 위력이 떨어졌습니다. 조시 하트가 24점을 기록을 했는데 3점 9개나 던졌죠. 자, 이 말인 즉슨 어느 정도 보스턴이 하트를 열어주면서 다른 쪽을 봉쇄한 그런 디펜스를 들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일스 맥브라이드는 11득점 3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테이텀이 아웃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닉스의 로스터 자체는 보스턴보다 더 두껍지 못합니다. 그런 약점들이 오늘 나온 거죠. 자, 이제 뉴욕 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챔피언 결정전을 펼치고 있는 LG와 SK 같은, 그러니까 LG 같은 그런 상황인데 6차전에서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7차전은 다시 TD 가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win or go home, do or die이기 때문에 닉스 입장에서는 6차전에서 끝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는 집중력과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2쿼터 이후에 완전히 압도당했고요. 오늘 보스턴의 수비는 조시 하트를 어느 정도 열어두면서 브런슨을 봉쇄했습니다. 카렌 서니 타운스도 안쪽에서 계속 스위치 가져가고 샌드위치 디펜스도 계속해서 그 수비를 채택하면서 타운스의 심기도 건드리고 타운스의 리듬도 무너뜨렸죠. 자, 여기에 그 수비 전략에 허우적거렸습니다. 자, 그 탓에 오늘 보스턴의 야투는 52%, 3점 44%였는데 공격 리바운드 12개였고요. 반면에 뉴욕은 장점인 공격 리바운드가 보스턴과 똑같았고 야투가 35.8%, 3점은 잘 들어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뉴욕의 공격이 잘 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제일런 브런슨에게 향하는 더블팀, 카렌 서니 타운스를 어떻게든 스위치해서 막는 이 공격을 이제 어떤 식으로 풀지는 탐 티보더 감독의 몫이고요. 조시 하트가 2경기 연속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경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타운스가 지금 늦었죠. 네, 이 장면 제가 초반이니까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자, 스크린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스크린이 완전히 걸렸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해서 타운스가 빠르게 지금은 스위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 스위치가 늦었죠. 슛을 땡기고 있는데 이제 팔 들고 오잖아요. 늦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맨 게임에 대한 뉴욕의 수비가 좋지 못했다. 석점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젤런 브런슨이 이번에는 코너 쪽으로 가면 쇼코너 쪽에서 플로터. 자, 이것도 슛 어라운드 상태인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수비가 전부 다 미드레인지 쪽으로 쳐져 있고요. 이런 것도 뉴욕 닉스가 초반에 3점 수비가 고장난 장면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백도어 컷. 네, 조시 하트 투 브런슨, 노바 네이션이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조시 하트 쪽으로 2명이 들어가 있잖아. 이건 호포드와 코넷이 잘못된 수비이고, 이거를 타운스가 이 경기 전까지 2라운드 카렌 서니 타운스의 3점이 단 10%였지만 이 정도의 공간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집어넣는 거죠. 보스턴이 가장 잘못된 수비 장면은 오늘 저 부분이었고요. 자, 이것도 젤런 브런슨 더블팀 효과였죠. 자, 그 다음에 마일스 맥브라이드의 멋진 석점. 자, 이것도 미첼 로빈슨이 로테이트가 늦었죠. 자, 젤런 브런슨 계속 헤지테이션 슛 페이크를 씁니다. 자, 이번에는 젤런 브라운의 석점이 나왔고요. 자, 코너에서
젤런 브런슨 브라운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쏴버립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젤런 브런슨이 베이스라인 돌파하면서 페이튼 프리차드를 공략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알 호퍼드가 굉장히 깊게 도움 수비를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조시한테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브런슨을 막자라는 수비 기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컨테스트는 가지만 차이가 꽤 크죠. 이거는 결국 젤런 브런슨에게 붙었던 호퍼드의 도움 수비 의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시한테가 3점을 9개나 던진 거고요. 자, 이것도 어때요? 뉴욕 닉스 수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테이텀 없다고 하더라도 보스턴이 약체가 아니잖아요. 이만큼의 공간이 주어져요. 투맨 게임 수비가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이트가 키가 작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롤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지금 슬라이스로 빠집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제일런 브라운에 대한 더블팀입니다. 이게 제일런 브라운에게 가고자 했던 더블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오늘 경기는 데릭 화이트가 먼저 핫핸드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비가 돼버리는 거니까 젤런 브라운은 아니 뭐해 하면서 얘는 프리차드를 막아야 되지만 본의 아니게 젤런 브런슨이 개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오늘 뉴욕 닉스의 수비가 지금 좋지 못한 장면을 대표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화이트가 업스크린 세워주죠. 화이트가 계속 스크리너로 나섰고 이번에는 드루 할러데이가 젤런 브런슨을 공략하는 장면이고 자, 이런 장면도 보시면 하트를 열어주죠. 볼까요? 자, 베이스라인 치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더블팀 가죠? 더블팀. 더블팀 갑니다. 알 호포드가 개투를 하기에는 이 거리가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조시아트의 3점은 어느 정도 열어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릭 화이트 7초 만에 쏜 샷이 림을 관통했고요. 조시아트가 이번에는 코넷 데리고 들어가서 떡블락 당했습니다. 자, 드라이브 앤 킥. 프리차드 석점. 이번에는 미켈 브리지스가 코넷을 바깥으로 끌고 나왔고요. 야, 오늘 오지 않은 업이 야투 1개예요. 1개. 이렇게 해서 못 이기죠. 자, 제가 정말 놀랬던 장면. 루크 코넷의 BQ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핸드오프 했잖아요. 핸드오프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스크린이 팡 걸릴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왜냐? 얘가 움직이면서 받았기 때문에 하우저가. 바로 어때요? 거의 슬립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거의 롤맨으로. 그러니까 미첼 로빈슨, 우왕좌왕, 브리지스가 도움 수비 못 가죠. 자, 그리고 페인트전 두들기고 나서 킥아웃. 미첼 로빈슨 외곽 수비 약합니다. 자, 요것도 서로 보시면 네, 서로 지금 원망하는 장면. 자, 스크린 세터가 누구예요? 하우저죠. 하우저가 지금 이렇게 서고 오른쪽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업스크린 서는 이유는 스크린 방향을 알려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세워주고 옆으로 빠지니까 큰일 났다. 스크린 세터가 아니라 슈터인 하우저네. 오케이, 브런슨 나 거기로 갈게. 캣 생각도 지금 스크린 센터가 슈터네. 나 저기로 갈게. 두 명이 가버리는 거예요. 드루 할러데이가 3점을 세깅할 만한 선수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3점 수비가 오늘 뉴욕 닉스 대단히 좋지 못했고 자, 그리고 브런슨 상대로 더블 스텝백 그리고 이번에는 백도어 컷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키가 작은 선수 3명께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간을 보고 있는 화이트고요. 그 다음에 드루 할러데이가 어떤 스크린인가요? 2개가 나오죠. 공 없는 스크린, 그쵸? 오프볼 스크린. 그 다음에 이렇게 패스로부터 멀어지는 플레어 스크린 2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플레어 스크린 받고 어때요? 오프더볼 컷, 오프볼 컷. 그러니까 백컷이 가능한 거고 미첼 로빈슨이 아무리 블락이 좋아도 저거 블락하면 달심이죠. 자, 그리고 베이스라인 컷인 득점하면서 경기가 서서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아누노비 우와 루크 코넷의 블락샷 그리고 엘리웁을 백핸드 잼으로 리버스로 자, 그리고 승리를 자축하는 석점 터졌고요. 자, 아누노비를 상대로 젤런 브라운의 풀업 이번에도 데릭 화이트의 컷인 완전히 뉴욕 닉스의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JD 데이비슨 G리그를 씹어먹고 온 선수인데 자,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가 되면서 루크 코넷이 엄청난 활약을 펼친 보스턴이 25점 차 대승을 따내게 됐습니다. 전략의 승리였고 마줄라 감독이 저희가 포르징기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포르징기스가 지금 제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제 상태와는 거리가 멀고 거의 식물이에요, 식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마줄라 감독이 곧바로 포르징기스 카드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포드와 루크 코넷으로 빅맨진을 꾸렸고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라인업을 작게 가져갑니다. 호포드를 빼버리고 프리차드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라인업은 작게 가져갔지만 볼의 흐름이 더 잘 돌면서 3쿼터에만 무려 32점을 넣었습니다. 마줄라 감독 전략의 승리였고 로테이션의 승리였다. 반면 뉴욕 닉스는 이제 쫓긴다. 6차전까지 내주면 7차전 TD 가든
그 어떤 원정팀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뉴욕 닉스가 시리즈를 끝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만약에 이 경기가 뉴욕의 승리로 끝이 났다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경기가 없고요. 토요일에도 한 경기도 없게 되는데 다행히 보스턴이 승리를 따내면서 우리는 토요일에도 NBA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상 이 시리즈 5차전 함께 리뷰를 해봤고요. 6차전으로 갑니다. 6차전도 재밌게 관전하시죠.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